여러분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의 항소심입니다. 자, 지난 27일 날 첫 공판을 열었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은 6월 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항소심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심에서 재판부에서 내린 것들로 본다면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권선택 시장한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 자체에 앞뒤가 서로 좀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또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미래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 자체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금 미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럼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독수독과나 이런 것들에 또 같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변론을 잘 한다 하면, 항소심에 재판을 잘 한다 하면 우리 권 시장님의 무죄가 무슨 100만 원 이상이 되고 300만 원이 무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권선택 시장 당선 무효형이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경제 포럼을 하고 거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돈을 갖고 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거 자금 초과가 된 겁니다. 회계 책임자가 회계복을 허위복으로 해버린 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였었는데 그 뒤에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다른 걸 더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는 경제 포럼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1억 5,800을 다시 들어오는 거로 해서 이번에 권선택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맞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실제로 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회계 책임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 회계 허위 보고한 것이 문제예요. 이거는 선거자금 초과입니다. 선거자금 초과가 뭐냐면 구의원은 4,800 써라. 시의원은 7,200 써라. 시장은 7억 5천을 써라는 그 금액에서 오바가 돼버린 거예요. 오바가 된 거는 뭐냐면 77명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전화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7만 원씩을 주은 그 금액이 4,800, 5,600이 초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실질적인 메인인데 그거를 조사하다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3가지, 4가지가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질은. 이거를 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왜 처음에 함께 여기에 대해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뭣도 모르고 지금 4명이 구속됐다가 나오고 이랬지만은 그분들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회계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이렇게 잘못 사가지고 많이 샀는데 그 허위 보고했다라는. 아니 그게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선거 비용 초과가 된 거예요. 그건 허위 보고고, 예. 선거 비용 초과라는 거는 선거 비용 7억 5천을 쓰는 금액보다 더 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77명에 대한 전화를 한 사람들의 그 작업 비용 7만 원씩을 준 거에 대한 돈을 빼놓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선거 비용 초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 비용 초과는 결국 당선 무효형에 가깝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아니 그건 지금은 1심에서 그거는 이미 다 유무죄를 논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항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선택 시장이 1심 재판 당시만 해도
자신에게 그 적용된 혐의와 관련된 그 검찰의 뭐랄까요 법정 신문에 시종일관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해 왔어요. 권 지사뿐만 아니라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라든지 뭐 여러 그 각 관련 인물들이 전부 다 그 검찰 신문에 진술 거부해 왔는데 이번 항소심에는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전략을 바꿨어. 항소심에 정면 돌파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묵비권을 행사 안 하고 진술에 모두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부당함을 무죄를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회계 책임자도 그 우리 저 뭐 컴퓨터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선거 비용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거 놀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글쎄, 근데 근데 이제 그거 있었으니까. 1심에 유죄를 받은 것들을 무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라는 것은 1심에 유죄됐던 것들이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1심에 유죄됐던 것들이 회계 책임자 문제고 그 포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럼은 그렇게 해서 뭐 적극적 대응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을 뭐 그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뭐야 회계 책임자 문제는 컴퓨터를 샀네 안 샀네 뭐 이런 것들 뭐 비품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선거 외 자금이 선거 외 그 이 자금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 자금에 들어가질 않는데 그 자체가.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의장님 얘기하시듯이 그 돈을 어떻게 저 전화 홍보 요원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아니 선거 자금 오반이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예. 지금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피고인들의 치밀한 범행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죄를 갖다가 어떻게 덮기 위해 갖고서는 막 증거 인멸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증언을 막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더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찰 구형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형량에서 미흡하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실질적인 진실을 더 파헤쳐야 된다는 걸 가지고 검찰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검찰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아주 만만치 않게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아, 뭐 저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다른 쪽으로 저 가신 분도 오셔가지고 초기에 대응했던 검사님도 오셔가지고 하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 지금 저 대전 고법에서도 선거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지금 가졌어요. 그래서 집중 심리를 다음 5월 11일, 18일, 20일, 27일 해가지고 6월 초에 결심을 받아서 6월 말에 이제 선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중간에 권성태 시장이 해외 외유가 있어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검찰 이 재판부에서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빠른 이 집중 심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권성태 시장은 이미 뭐 잡혀져 있고 국제적 관례상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부시장이 대신할 수 있으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재판에 좀 올인을 해서 살아난 다음에 미국을 가든지 어디 영국을 가도 늦지 않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재판을 막 길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신문에도 나 있죠. 어디 뭐 저 시장님이나 우리 단체장들이 그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똑같은 거 아닌데 똑같은 건데 뭐 그렇게 좀 길게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시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이렇게 외유를 가가지고 재판을 뭐 질질 끌 그런 목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 기본 자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에 가서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날짜에 가지를 않고 외국을 가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거 시장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걸 탈락되는 게 더 중요한가가 더 이걸 보고선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 만약에 당선 비용이 돼갖고 당선 비용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아니, 이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따지면은 개인의 어떤 문제이고 이미 근데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국제적인 행사가 먼저 잡혔느냐, 이 지금 그 재판 과정의 심리 날짜가 먼저 잡혔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재판부에서도 그 단체장의 외국 일정은 작년에 잡혀 있죠 벌써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지금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있는 한 그 단체장의 활동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게 뭐 시장 갔다 오는 게 뭐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늦어지는 것들이 뭐 한 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두 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게 언론에 보면은 증인 채택하는 것도 이거 뭐 한두 명만 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명씩 채택을 해가지고 원래는 27명까지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받기가 딱 그렇죠. 딱 이거는 예, 재판을 그러니까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면 예, 이런 연기하려고 생각을 하는, 예. 계속 이 사람들의 전체를 다 심리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증인하려면 그래서 끌어가려고 그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그건 변호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항소심을 하더라도 이 대전시의 그 장의 역할은 그만두는 날까지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역할을 잘 못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죠. 지금 당장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또 그런 것들이 그 시장의 마음 자세가 없다면 또 그리고 이게 분명히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죄가 된다 한다 억울한 점이 없다 한다면 지금 예전에 말씀드린 당장이라도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포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능히 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 커플의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현안 문제들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그냥 우리 대전한테는 큰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또 시장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제대로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뭐 그게 전에 잡혔으면 갔으면 좋겠다. 네, 갔으면 좋겠다는 게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 순리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는 그쪽 나라와 또 나라 사이에 또 이미 국제적 관례도 있는데 그런데 결례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권선택 시장이 꼭 가야 될 일이면은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굳이 갈 일도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보는 거죠. 아주 맞습니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안이, 무죄를 지금 예. 주장하는 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 재판부 검찰하고 싸우는 데서 내 무죄를 빨리 주장을 해서 내 뜻에 관철이 돼서 진짜 살아나는 게 나는 중요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아니 미국 가는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을 따지고 봐서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다 하면 대신하는 것도 맞죠. 네. 예. 그런데 부시장이라는 것이 정무부시장도 있고 행정부시장도 있고 그 유보됐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유고가 아니니까 지금 유고가 아니니까 아니 시장이 그러니까 유보됐을 때 할 수 예. 있는 사람들이 다 돼 있다 이거죠. 뭐 이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 가셨을 때 그래서 저기 뭐 이완구 총리 안 되니까 최경환 부총리까지 내려가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틀리죠, 예. 권선택 시장께서 이 항소심에는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 봐서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1심하고는 좀 지금 다르게 가지 않으면은 힘들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바꿨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변호인을 좀 보강을 했는데 선거법 전문가가 좀 안 들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 여기 지역에 김동철 변호사인가요? 가세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선거법에 좀 정통하신 분들을 좀 많이 써서 아무튼 재판부에 내 무죄를 좀 알려서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심에는 내가 유죄로 나왔지만은 2심에는 좀 무죄가 돼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아니, 적극적으로 불안한- 대처해가지고 빨리빨리 저는 뭐 빨리빨리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시민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 시민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권수택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큰 뭐 죽기 살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수택 시장님 뭐 재산이 뭐 23억인가 얼마 21억인가로 신고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당선무효가 되면 7억 5천 받은 거를 다 내놔야 되고 지금 재판하는데 뭐 어디 뭐 큰 변호사를 사면서 뭐 지금 5억이니 7억이니 막 그런 말이 도는데 그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샀을 때 보면 그게 한 15억 들어가고 그 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이런 경우 생깁니다. 왜냐면 서울시 교육감 뭐 공정택이다 뭐 광노현 누구다 이렇게 쭉 30몇 억씩 이렇게 했는데 뭐 돈 낸 거는 뭐 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요거밖에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도 되는 예? 뭐 그렇게 그래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거지 자기 앞으로. 아니 이게 뭐 저 변호사 처음에 할 때 뭐 저 아니, 그 아까- 얼마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 안 해? 외상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선거 보존 비용을 아. 주로 이제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서울시 교육감이 30몇 억씩인데 지금 현재 지금 교육감 조기현 교육감도 만약에 이제 3심에서 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근데 나오면은 변호사 30 비용은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변호사 비용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은 이미 선불로 다 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크다니까요. 뭐 그거야 뭐 내가 내는 거 제일 아니. 큰 로펌을 샀다며요.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상상이라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근데 그거는 보존하는 건 돈 안 내도 되는가 봐요. 아무튼 안 뭐 돼요. 사람들 안 내. 안 돼요.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인데 재산이 그 사람들이 23억 있잖아요. 지금 21억 신고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재산 다 압류 들어가죠. 더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요. 다 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서울시 교육감들은 왜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나온 거죠. 재산이 다 재산이 많다고 없어요. 그 보니까 아, 재산이 다 2, 30억씩 서울시장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못 내겠네. 그죠? 못 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안 아무튼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권선택 시장님 아무튼 적극적으로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힘 좀 내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아니 그 우리 그 권 시장님이 실제로는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님이 돼야 이게 항소심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은 항소심에도 그 힘을 받지 못하죠. 그 여론에서도 이기고 여러 가지 하시려면 제대로 시장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내가지고 우리 권 시장님이 대전시에 없으면은 이런 일들을 못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